왜너 구멍으로 왔어? 뉴턴 아니고 뉴턴이 아니래. 다시 생각해보래. 약간 실용적으로 쓰이는 무언가가 있나? 뉴턴의 단위가 무력의 단위가 있어요. 부력도 힘이다 보니까 뉴턴이에요. 뭐 뉴턴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렴. 나중에 찾아봐. 맞기 어려운지. MKS 따지기로 말하는 인구 학생들이 약간 이상하지. 글쎄요, 뭐 만약에 실용 단위로 만약 쓴다면 요게 이제 그 배에 보면 배수량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얼마나 뭐 채울 수 있느냐 하면서 뭐 그래서 배수량 3만 톤급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한테 추가적으로 생태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생물학적 요소만 있나요? 아니요. 생물적 비생물적. 아 맞아. 생물적인 서로가 서로가 있나? 있는 하나의 궤도. 요소들도 있겠네요. 비생물학적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햇빛, 예, 일단 빛이 있었겠고요. 또 산소. 온도, 뭐 공기, 뭐 토양, 물, 뭐 이런 것들이 있겠군요. 생물학적 요소는 크게 나눈다면 생산자와 소비, 소비자, 분해자. 그리고 분해자의 역할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비생물학적 요소가 생물학적 요소에 영향을 주어요 하겠습니다. 뭐라 볼까요? 이건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아하, 이게 반대로 생물학적 요소가 비생물학적 요소에 영향을 주어요. 안작용. 반작용. 얘네들 간에 서로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있죠. 그리고 각각 이 소비자들도 그제 네. 서로 다른 종들이 있을 것이겠고 개체 군하고 있죠. 저 군집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의 종끼리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각각 상호작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요. 예,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줄 때, 양지식물과 음지식물로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X축 빛의 양. 세기에 대해서 Y축 CO2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방출로 볼 수 있겠네요. 제로 기준 잡았습니다. 빛의 세기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네요. 왜요? 호흡은 늘어나니. 그렇지? 세포 호흡은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호흡량의 크기는 온도 의존 함수로서 온도가 일정하다면 호흡량은 일정타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호흡량의 크기는 증가해요. 증가. 근데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니? 과합성량 얘기. 과학성능 얘기는 아 호흡이구나.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다가 끊어지겠군요. 어, 이 빛의 세기를 뭐라 부를까요? 이거 아는데? 보상점이라는 힘을 씁니다. 보상점보다 낮은 세기에 비치면 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더 커서 그래서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겠고요. 보상점에서는 호흡량과 광합성량의 크기가 서로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상점 이상의 세기에 대해서는 호흡량보다 광합성량의 크기가 더 커서 생물이 생장할 수 있겠죠. 네. 보상점 이하의 빛의 세기가 지속적으로 되있다면 식물이 말라 죽겠습니다. 고사다를. 예.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무한히 커질수록 계속 광합성량이 증가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되지 못하는 포화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지식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호흡량도 크고 보상점도 크고 광포화점도 크고 광포화점 이상에서의
순광합성량도 크게 생겨요. 네. 이게 양식물입니다. 반면 음식물은 처음부터 홈량도 작고 보상점도 낮고 광포화점도 낮고 그리고 광포화점 이상에서의 순광합성량의 크기도 작은 게 음식물입니다. 그렇다면 음식물이 무조건 생기가 불리합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정도 빛의 세기라면 양식물은 못 삽니다. 근데 음식물은 살아갈 수가 있네요. 네. 나중에 식물의 처리 과정을 볼 때 아, 양수림 밑에는 양수림 묘목이 못 알죠, 살아요. 알죠. 결국에는 그래서 예. 그래서 양수림은 대표적으로 이제 소나무를 볼 수 있는데 키가 큰 거. 걔는 씨를 자기 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게 그렇게 날려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양수림 밑에 음수림은 묘목은 살아가고 이후에 양수림이 죽었을 때 음수림이 이제 극상에 이르는 과정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가 뭐 또는 뭐 그냥 조그맣게 살아가는 음지식물도 얼마든지 있고요. 이해됐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양엽과 음엽으로 하나의 나무에서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의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햇빛을 잘 받는 데하고. 예, 햇빛을 잘 받는 쪽, 이쪽은 양엽의 형태로 잎이 두껍고 가는 형태로 반면 아래쪽은 음엽의 형태로 상대적으로 넓고 얇은 그래서 빛의 세기에 대해서 양지식물, 음지식물로 구분될 수도 그리고 하나의 식물에서 양엽과 음엽으로 구분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영역이 있지 얇고 두꺼워요. 양엽은 얇고 두꺼워. 다시 말하면 여기는 울타리 조직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있는 울타리에 영록체가 있었어요. 예. 음엽은 그렇지 못하겠네요. 아, 애초에 광합성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으니까. 예, 빛이 적다 보니까 넓고 얇은 상태로 되는 게 그러면 그 위에 양옆이 얇은 이유가 아래에도 빛을 보여줄 안에도 수 빛을 있는- 내주기 위해서. 아,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쉬는 시간 어떤가요? 아니 하다가 끊어 진짜. 빛에 대해서만 다 하고 그러면 네. 쉬는 시간 가질게요. 네네. 빨리. 아, 진짜 여친이랑 통화하려고. 할 수 없어. 진짜 재수없어. 자, 이건 실상 빛의 색이 세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빛은 세기뿐만 아니라 양, 빛의 양이나 색이나 빛의 질. 빛의 파장. 그건 어디 빛의 비교를 해? 파장이 있겠군요. 빛이 비추는 시간, 일조 시간도 있겠군요. 예. 그지? 빛의 파장 어떨까요? 한데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물 속에 사진 찍으면 다들 푸팅팅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소한 곳에서 일하는 곳에 네. 빛의 산란. 자유자는 항상 붉은색 빛은 상대적으로 위쪽 물에서 이미 다 흡수돼 버립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것들은 푸른색 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엔 푸른색 빛이다 보니까 그냥 푸른색 광원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사진 찍으면 푸팅팅하게 보이는 거죠. 이랬어? 그래서 파란색 광선에 대해서 잘 흡수하려면 파란색의 보색에 해당할 수 있는 빨간색 색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상대적으로 깊은 곳까지는 콩조류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놈으로 균이라든지 우뭇가사리들이 있습니다. 네. 반면 녹조류들은 깊이까지는 못 살아요. 얕은 물에서만 살 수 있어요. 다시마. 녹조류 대표적인 놈은 그거 세 글자. 파래, 청각,
이런 놈들이 있겠네요. 파래. 그럼 그 중간점 거 하면 여기는 갈조류가 있습니다. 얘가 미역도 있어. 예, 기억, 다시마 말고. 다시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빛의 파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핵함은요. 핵함, 예, 역시 녹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녹조류와 녹조는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미생물. 원핵생물 중에서 사이노박테리아, 즉 남세균이 일으키는 거고요. 얘는 녹조생물이에요. 이건 원생생물이에요. 진액이에요. 그럼 변형성이 없어요. 예, 네, 이름만. 서로 다른 거예요. 진짜요? 그 녹조 현상과 녹조류라고.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원핵세균이에요. 남세균이라고 불러줘요. 옛날에 남조류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남조류 쓰다 보니까 녹조류, 갈조류 이런 것들과 동그로 겹칠 수가 있어서 남세균이라고 용어를 바꿨어요. 빛이 비추는 시간, 흔히 말하는 일조 시간이라고 불러주는데요. 낮의 길이가 길게 또는 밤의 길이를 길게 해봤습니다. 네. 장일신구라는 놈과 단일신구라는 게 있네요. 네. 장단 무슨 뜻이지? 길장 짧단. 그래서 장일신구는 개화가 잘 일어나고요. 단신구는 여기서 개화, 꽃이 피는 게 일어납니다.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개화되는 단일식물.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 다시 말해 가을철에 꽃 피는 놈들 말하는 거예요. 코스모스. 그렇지. 코스모스, 국화 이런 것들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낮의 길이가 짧아요. 밤의 길이가 길어요. 네. 근데 잠시 섬광이라 해서 약간 빛을 쪼여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꽃이 길가 펴요. 장일식물이 개화하고 단식물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현상이에요. 현상이에요. 현상이 먼저. 그럼 이 현상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장일, 단일, 일자는 무슨 일자야? 해 일자가 되어 있고 해 일자가 되어 있고 태양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조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빛이 비추는 시간보다 빛이 없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빛이 없는 시간이 짧으면 꽃이 피겠다는 거예요. 한개 암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개 암기. 근데 중간에 그 빛을 쪼여줘서 빛이 없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한 단일식물은 그게 깨버리면 안 핀다는 뜻이죠. 빛이 비추는 시간 1조 시간인데 실제로는 빛이 안 비추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시사철 우리가 원하는 꽃들이 다 나오죠. 비닐하고. 예, 비닐하우스에서 얼마든지 키웁니다. 있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제 가을에서 이제 겨울 전목인데 여름철에 피는 봄철에 피는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중간에 건강 한번. 빛 한번 비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봄인데 그지? 봄 여름 되는데 국화꽃을 피우고 싶어요. 아무 상자에 넣어서. 예, 그렇죠. 암흑상자에다가 꺼내. 새벽에 햇 뜨기 전에 거짓대기 붙여갖고 햇빛 안 들어오게. 그리고 낮 때서 이제 비추고 이제 오후 해 지기 전에 먼저 암막을 쳐주는 거죠.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는 빛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빛의 세기와 빛의 파장과 그리고 빛이 비치는 일조 시간 이런 것들로 귀결을 시킬 수 있겠고 실상 식물 쪽에서만 이렇게 했는데 동물 쪽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뻐꾸기의 산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정리하십시오.